여성 최초로 특수부대 UDT 교관을 했던 여성이 문제아가 넘치는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받고 욕설을 듣자 책상을 부수면서 그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낡은 조선소와 빽빽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동의 남자 고등학교는 해운대 명문고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3학년 8반은 동해고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문제아들의 소굴로 통했다. 녀석들은 담임이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병가를 내거나 사직하는 것을 일종의 의식처럼 여겼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녀석, 창밖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녀석, 3355 모여 전자담배를 피우는 녀석들까지 교실은 무법천지였다. 그때 삐걱이는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몸에 딱 맞는 차분한 색의 원피스는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살짝 깊게 파인 넥라인 아래로 쇄골과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짧게 자른 머리칼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어우러져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등장에 시끄럽던 교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녀석들은 예상치 못한 여선생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학년 8반 담임을 맡게 된 강하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마치 훈련장의 구령처럼 교실을 가득 메웠다. 교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덩치 큰 김태식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와 씨, 선생 복장 봐라. 이거 완전 남자들 환장하게 만드네. 선생, 우리랑 자고 싶어서 작정하고 온 거야? 김태식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에 다른 녀석들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강하늘은 김태식의 말을 무시한 채 교탁으로 걸어갔다. 칠판에는 지난 담임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분필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 강하늘. 그리고 그 옆에 UDT 해상작전대 출신이라고 또박또박 덧붙였다. 녀석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다. UDT? 저 여자가? 설마. 자, 그럼 자기소개는 이걸로 충분하고. 오늘부터 너희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강하늘 교관이다. 그녀는 교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녀석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조롱, 그리고 방금 전에 음탕한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날렵하게 날아온 책 한 권이 강하늘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정확히는 교탁 뒤 칠판에 맞출 심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하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손을 뻗어 책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녀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런 반사신경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창가에 앉아있던 8반의 실세, 오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지훈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폭력 조직 보스의 아들로 싸움도 싸움이지만 비열한 언변으로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강하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개소리를 짓거려? 여기가 내 놈들 군대인 줄 알아? 그딴 야한 옷 입고 쳐와서 남자들 꼬시려고? 너 같은 창녀 같은 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다 눈물 콧물 빼면서 도망갔지. 너도 곧 도망갈년이야. 오지훈은 강하늘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숨겨왔던 비수 같은 욕설과 성적인 모욕을 퍼부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침이 튀었다. 다른 녀석들은 흥미로운 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하늘은 미동도 없이 오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재교육이 시급하군. 그것도 아주 혹독한 재교육이. 강하늘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그리고는 오지훈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올렸다. 180cm가 넘는 오지훈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자 교실은 일순간 정지했다. 녀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지훈을 멱살 잡은 채 교실 뒤편으로 질질 끌고 갔다. 오지훈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오지훈, 너 오늘부터 특별 교정 대상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깨끗이 씻어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내 입이 더러워지면 내 손도 더러워지는 법이니까. 강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오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 평소 같으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겠지만 지금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때 또 다른 녀석이 책상을 들고 강하늘을 향해 던졌다. 이현우였다. 이현우는 8반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강하늘이 오지훈에게 신경 쓰는 사이를 노린 것이었다. 육중한 책상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왔다. 녀석들은 강하늘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정신 못 차리는 녀석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하긴.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같으니. 강하늘은 날아오는 책상을 맨손으로 받아냈다. 그리고는 엄청난 악력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우두둑 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박살 내버렸다.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녀석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하늘의 주먹에는 찢어진 책상 파편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자, 다음은 누구지? 나에게 도전하고 싶은 녀석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달콤하지 않을 거다. 명심해라. 강하늘은 쪼개진 책상 파편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다. 녀석들은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교실을 지배하던 무질서와 혼란은 일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강하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채웠다. 그녀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와 섰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 교실은 군대 훈련장과 똑같다고 생각해라. 내 지시에 불복종하는 녀석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부터 기본 복종 훈련을 시작한다. 똑바로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녀석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8반에 들이닥친 폭풍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강하늘은 칠판에 그날의 학습 목표를 적었다. 기본 복종 훈련. 그리고는 녀석들을 훈련병 다루듯 지시하기 시작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은 똑바로 앞을 보며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소한 것부터 그녀는 녀석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녀석들은 뿔뿔이 흩어져 식당으로 향했다. 강하늘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때 오지훈과 이현우가 다시 교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뭉친 듯 했다. 야, 교관님. 밥맛이 아주 좋으신가 봐. 우린 아직도 배가 고픈데 뭘로 채워주실 건가? 오지훈이 다시금 성적인 의미를 담아 비아냥거렸다. 이현우는 그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강하늘은 먹던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굳이 내 앞에서 굶주린 티를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희의 추잡한 상상력은 여기서 멈춰라. 나를 시험하려 들지 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문으로 향했다. 부산항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었다. 그때 오지훈이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침을 뱉으려는 신용을 했다. 강하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침 한번 뱉어봐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의 보스조차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질 테니.
너희의 더러운 생각과 말은 통제받아야 마땅하다. 오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소름 끼치는 예감에 몸을 움츠렸다. 이현우는 그런 오지훈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겁먹었냐? 겨우 여자 하나한테. 닥쳐, 이현우. 뭔가 달라.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지훈은 직감적으로 강하늘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교사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이 있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할 말 없으면 가봐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생각 없다. 당장 나가. 강하늘은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지훈과 이현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교실을 나섰다. 그날 이후 3학년 8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녀석들은 강하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녀석들을 매일 아침 운동장으로 불러내 체력 훈련을 시켰다. 구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기본적인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장애물 넘기와 팀워크 훈련까지 이어졌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강하늘은 단호했다. 너희의 약해 빠진 몸과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훈련은 너희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정신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특히 너희의 더러운 입과 머릿속은 땀으로 씻어내야 한다. 강하늘은 훈련 중에도 녀석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말과 행동을 가르쳤다. 욕설을 하면 즉시 훈련량을 늘렸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개인 훈련을 시켰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즉시 그녀는 그 녀석을 따로 불러내 혹독한 육체 훈련과 함께 정신교육을 병행했다. 처음에는 녀석들이 악에 받쳐 대들기도 했지만 강하늘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녀석들이 아무리 거친 말을 뱉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어떤 물리적인 도전에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다. 특히 오지훈과 이현우는 강하늘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강하늘은 그들의 모든 언행을 주시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개입했다. 어느 날 오지훈이 강하늘에게 다시금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강하늘은 즉시 그의 뺨을 후려 갈겼다. 내 입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깨끗하게 사용해라. 다시 한번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내 혀를 뽑아버릴 수도 있다. 오지훈은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강하늘을 노려봤지만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현우는 강하늘의 등 뒤에서 욕설을 중얼거렸고 강하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이현우, 오늘 저녁 8시까지 운동장 100바퀴다. 욕설은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 뛰면서 땀으로 빼내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을 땀으로 씻어내. 녀석들은 강하늘의 귀신 같은 촉에 혀를 내둘렀다. 강하늘은 단순히 힘으로만 녀석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녀석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강하고 반항적인 척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8반에는 늘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용한 학생,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다른 녀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강하늘은 점심시간마다 최민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최민준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지만 강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가진 소소한 재능을 칭찬했다. 최민준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그림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강하늘은 우연히 최민준의 연습장에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의 그림에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았다. 민준아, 내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
너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정말 멋진 재능이야. 숨기지 말고 세상에 보여줘. 강하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최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강하늘은 최민준에게 학교 미술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했다. 최민준은 망설였지만 강하늘의 끊임없는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결국 미술 대회에 참가했고 뜻밖에도 우수상까지 받게 되었다. 최민준의 그림은 학교 복도에 전시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의 그림을 보며 놀라워했다. 강하늘은 최민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봐라, 민준아.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내가 가진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보여줘. 너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 최민준의 변화는 8반 전체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녀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했던 최민준이 사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강하늘의 진심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엄격하지만 진심 어린 지도로 3학년 8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복장과 태도는 한결 정돈되었고 교실 안의 욕설과 싸움도 현저히 줄었다. 물론 여전히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전에 비해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오지훈과 이현우도 강하늘 앞에서는 더 이상 막말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하늘을 불편해하고 그녀의 눈을 피해 틈만 나면 일탈을 시도했다. 강하늘은 녀석들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녀석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모두 거부했지만 강하늘은 단호하게 상담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닫고 녀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가정 환경의 어려움, 친구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녀석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상처를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그녀는 녀석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승호는 강하늘의 주된 관심사였다. 정승호는 8반에서 가장 싸움 실력이 뛰어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하늘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어냈다. 어느 날 강하늘은 정승호가 교실에 홀로 남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그림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승호야, 그림을 그리는구나. 내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네. 이 그림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강하늘의 말에 정승호는 깜짝 놀라 그림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고 그림을 보았다. 정말 멋진 그림이다. 너의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져. 혹시 아픈 곳은 없니? 힘들었던 일이라도. 강하늘의 따뜻한 말에 정승호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림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하늘은 정승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나에게 기대도 좋다. 그날 이후 정승호는 강하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강하늘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고 강하늘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강하늘은 정승호가 미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복지사와 연계해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부산의 갤러리를 방문하며 그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했다. 정승호는 강하늘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도 어두운 색채 대신 희망적인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하늘의 순조로운 행보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학교 주변에는 동해고를 졸업한 선배들이 모여 만든 일진 조직 영도 불개미가 있었다. 그들은 동해고 재학생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8반 학생들 역시 그들의 먹잇감이었다. 강하늘이 부임하면서 8반 녀석들이 영도 불개미에게 상납하는 돈이 줄어들자 영도 불개미는 강하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교하는 8반 학생들을 영도 불개미 패거리들이 붙잡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강하늘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영도 불개미의 리더인 송곳이라 불리는 김철민은 강하늘을 보자마자 비웃었다. 어이 선생. 학생들 교육은 학교에서나 하라지. 여긴 우리 구역이야. 괜히 나서다가 다치는 수가 있다. 그 예쁜 얼굴 망가지기 싫으면 꺼져. 김철민은 강하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는 과거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싸움 실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강하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학생들에게 손 떼는 놈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당장 여기서 꺼져라. 내가 누구든 내 학생을 건드리면 죽는다.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묻어 있었다. 김철민은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강하늘에게 주먹을 날렸다. 강하늘은 마치 춤을 추듯 김철민의 주먹을 피하고는 그의 팔을 잡고 그대로 뒤로 넘겼다. 김철민의 육중한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영도 불개미 패거리들은 경악했다.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 보스를 건드려? 뒤질래? 패거리들이 일제히 강하늘에게 달려들었다. 강하늘은 UDT 훈련에서 갈고 닦은 격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들을 가볍게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단 몇 분 만에 영도 불개미 패거리들은 모두 바닥에 뒹굴었다. 강하늘은 김철민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다시는 내 학생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 내 조직까지 뿌리 뽑아버릴 테다. 강하늘의 경고는 섬뜩했다. 김철민은 그녀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늘은 그를 놓아주었고 김철민은 남은 패거리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이 사건은 학교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8반 학생들은 강하늘의 엄청난 싸움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강하늘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UDT 출신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그녀가 엄청난 상처를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어느 날 강하늘은 교무실에서 과거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하늘과 함께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강하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왔다. 강 선생님, 그 사진 아직 가지고 계시는군요. 강하늘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강하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 일은 강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 오신 것도 어쩌면 그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이들이 강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진심이 닿을 겁니다. 강하늘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 UDT 훈련 중 그녀의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박민호 하사가 작전 중 전사했다.
강하늘은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UDT를 떠났다. 그리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봉사활동으로 찾은 소년원에서 문제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박민호 하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강하늘은 녀석들을 보며 박민호 하사를 떠올렸다.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가 박민호 하사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영도 불개미 사건 이후 3학년 8반은 더욱 끈끈해졌다. 녀석들은 강하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강하늘의 혹독한 훈련과 지시에 불평하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불평 속에는 이전에 없던 유대감이 묻어났다. 최민주는 강하늘의 도움으로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학교 미술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교실 구석에 웅크려 있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다른 친구들의 그림을 봐주기도 했다. 정승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그는 강하늘과의 상담과 미술 치료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그의 그림은 이제 어두운 색채 대신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녀석이 아니었다. 강하늘은 정승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정승호는 강하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고 그의 눈은 꿈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정승호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그는 정승호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처럼 조직에 들어와 돈을 벌기를 원했다. 정승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교무실에서 강하늘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다. 야, 이 씨발년아. 어디서 내 아들을 망쳐놓는 거야? 감히 선생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 인생을 좌지우지해?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이상해지고 있어. 당장 내 아들 놔줘. 그는 강하늘에게 달려들어 손찌검이라도 할 듯한 기세였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은 모두 얼어붙어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정승호가 교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선생님께 무슨 짓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정승호는 아버지 앞에 가로막고 섰다. 정승호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정승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손길을 그대로 받아냈다. 강하늘은 정승호의 아버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정승호가 그녀를 막아섰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승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제 꿈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더 이상 선생님께 욕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도 아버지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정승호의 진심 어린 말에 그의 아버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아들을 통제하려 들었지만 정승호가 이렇게 자신에게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강하늘은 정승호의 용기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정승호의 아버지를 조용히 끌고 나가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 선생님은 정승호의 아버지에게 학교의 교육 방침과 정승호의 꿈을 존중해 줄 것을 설득했다. 결국 정승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정승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강하늘과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한편 강하늘에 대한 소문은 교육청까지 흘러들어갔다. 강하늘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특히 그녀의 노출이 심한 복장과 남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방식까지 문제가 되었다. 교육청은 강하늘의 지도 방식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관들은 동해고로 찾아와 강하늘을 조사하고 8반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강하늘이 혹시 학교를 떠나게 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녀석들은 강하늘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지훈이 대표로 나서서 녀석들을 설득했다. 야, 너희들. 강하늘 교관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개판 5분 전이 될 거야. 우리가 강 교관님을 지켜야 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감사관들은 8반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녀석들은 강하늘이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강하늘이 자신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식은 자신이 강하늘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선생님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했다. 최민주는 강하늘의 도움으로 그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이야기를, 정승호는 강하늘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하늘 교관님은 우리에게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엄격함 속에는 항상 저희를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정승호의 진심 어린 증언에 감사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른 8반 학생들도 강하늘을 옹호하며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을 증언했다. 녀석들은 강하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결국 교육청 감사는 강하늘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감사관들은 강하늘의 지도 방식이 다소 파격적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동해고의 다른 교사들에게 강하늘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강하늘은 감사 결과에 담담했다. 그녀는 녀석들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에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8반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반항심이나 불신이 아닌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교육청 감사 이후 강하늘과 3학년 8반은 동해고의 명물이 되었다. 녀석들은 더 이상 문제아들이 아닌 강하늘 교관의 전사들로 불렸다. 그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내 청소 봉사 활동에도 솔선수범했으며 심지어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자신들의 변화 과정을 직접 이야기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강하늘은 녀석들에게 학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녀는 녀석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을 강화하고 부족한 과목은 방과 후에 따로 호충 수업을 진행했다. 녀석들은 강하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에 매진했다. 특히 오지훈은 강하늘의 지도 아래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현우는 과학에 흥미를 느껴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했다. 김태식은 거친 입버릇을 고치고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의 언행을 지적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역시 정승호였다. 그는 강하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목표로 삼고 맹렬히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날마다 발전했고 그 속에는 희망과 자유가 넘실거렸다. 강하늘은 정승호의 그림을 본 미술 선생님에게 그를 추천했고 미술 선생님은 정승호의 재능에 놀라며 적극적으로 그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정승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학교 밖 세상은 여전히 녀석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동해고 주변의 유흥가에서는 녀석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았다. 특히 밤늦게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동수는 우연히 폭력 조직의 일과 엮이게 될 뻔했다. 그는 강제로 술자리에 합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부하자 위협에 시달렸다. 박동수는 겁에 질려 강하늘에게 연락했다. 강하늘은 박동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부산 남포동의 번화가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박동수는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강하늘은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박동수에게 괜찮냐고 묻고는 남자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내 학생에게 손 떼는 건 나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 박동수를 놓아주고 꺼져라. 안 그러면 너희는 오늘 여기서 땅에 묻힐 각오를 해라. 남자들은 강하늘을 비웃었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큰 소리야? 괜히 나대다가 예쁜 얼굴 다치는 수가 있다. 밤에 이러고 다니면 위험한 거 몰라? 그들은 강하늘의 몸매를 훑으며 비아냥거렸다.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선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머지 남자들은 당황하여 강하늘에게 달려들었다. 강하늘은 UDT 시절 단련된 실전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주먹과 발길질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노렸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켰다. 녀석들은 강하늘의 엄청난 싸움 실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부산의 어둡고 위험한 뒷골목에서도 강하늘은 빛나는 존재였다. 몇 분 만에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뒹굴었다. 강하늘은 쓰러진 남자들의 멱살을 잡고 협박했다. 다시는 내 학생들에게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들의 조직은 물론 너희 가족까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말 명심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박동수는 강하늘의 뒤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강하늘은 그에게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서 구해준 수호자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강하늘은 녀석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넓고 너희를 유혹하는 손길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안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주먹질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법이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 사건 이후 8반 학생들은 강하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강하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강하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8반은 단순한 학급을 넘어선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하늘은 녀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과거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녀석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녀석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주었고 녀석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동해고의 3학년 8반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반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하늘 교관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반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강하늘의 진심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녀석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졸업의 계절이 다가왔다.
3학년 8반 녀석들은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교실은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었고 수업 시간에는 강하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었다. 강하늘의 UDT식 훈련은 녀석들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강하게 만들었다. 정승호는 꿈에 그리던 예술고등학교의 수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부산 지역 미술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오지훈과 이현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녀석들도 각자의 진로를 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하늘은 녀석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8반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다.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졸업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였다. 8반은 매년 이 행사에 불참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는 것으로 유명했다. 교사들은 올해도 8반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하늘은 달랐다. 너희의 땀과 노력 그리고 변화를 세상에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8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라. 강하늘은 녀석들에게 졸업작품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다른 반 학생들과 비교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녀석들의 등을 떠밀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그 어떤 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너희의 이야기는 그 어떤 작품보다 값지고 감동적이다. 강하늘의 격려에 녀석들은 용기를 얻었다. 8반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졸업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승호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담은 대형 유화를 그렸다. 어둡고 탁했던 과거의 그림 위에 밝고 희망찬 색채가 겹겹이 쌓여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최민주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웹툰을 제작했다. 오지훈과 이현우는 8반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녀석들의 모습이 강하늘의 지도를 받으며 점차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졸업작품 전시회 당일 강당은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8반의 부스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승호의 그림 앞에는 감탄사가 쏟아졌고 최민준의 웹툰 앞에서는 숙연함이 흘렀다. 오지훈과 이현우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자 많은 학부모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발표회 시간에는 8반 녀석들이 무대에 올랐다. 오지훈이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이곳 동해고 3학년 8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한때 학교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저희 스스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지훈의 말에 객석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그는 이어 강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하늘 교관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험한 말을 하셨고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치부를 드러내고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저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객석은 숙연해졌다. 이어서 정승호와 최민준 그리고 다른 녀석들도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녀석들은 강하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강하늘은 무대 뒤에서 녀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녀석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영도 불개미의 리더 김철민이 몇몇 패거리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는 8반 녀석들의 발표를 방해하려는 듯 보였다. 객석에서는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어이, 모범생 코스프레 지겹지도 않냐? 너희 원래 어떤 놈들인지 다 아는데 쇼는 그만해라. 김철민의 비아냥거림에 8반 녀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지훈이 김철민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하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철민, 이곳은 내 학생들의 무대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아무런 볼 일도 없다. 강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철민은 강하늘을 비웃었다.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번 일은 운이 좋았던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학생들이 다 보게 될 거야. 김철민은 강하늘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단도로 보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강하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UDT에서 배운 대테러 제압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정확했다. 김철민이 휘두르는 칼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단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꺾어 그대로 제압했다. 김철민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강하늘은 김철민의 목에 팔꿈치를 대고 그를 제압한 채 객석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학생들의 꿈이 펼쳐지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이곳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녀석들은 이제 너희가 알던 예전의 문제아들이 아니다. 이들은 성장했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이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강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객석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8반 녀석들은 강하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때 경찰이 출동하여 김철민과 그의 패거리들을 체포했다. 강하늘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녀석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오늘 너희의 변화를 세상에 증명했다. 너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이제 너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녀석들은 감격에 찬 얼굴로 강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강하늘의 진심 어린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졸업작품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3학년 8반은 동해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학급으로 기록되었다. 졸업식 날 동해고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들로 가득 찼다. 3학년 8반 녀석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졸업가운을 입은 채 강단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밝은 미소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강하늘은 교단에 서서 녀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녀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강하늘은 3학년 8반 담임 교사로서 마지막 졸업 훈시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녀석들은 일제히 강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3학년 8반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동해고에 처음 부임했을 때 3학년 8반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의 더러운 입과 폭력적인 행동에 분노했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강하늘의 솔직한 고백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8반 녀석들도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저는 너희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너희의 거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아픈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너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너희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고 때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너희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강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녀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승호는 강하늘의 훈시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너희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희망이다. 강하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녀석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이제 너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곳에는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충분히 강하다고 믿는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곳 8반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언제든 힘들고 지칠 때 이곳 동해고의 문은 너희에게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강하늘의 훈시가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녀석들은 강하늘에게 달려가 그녀를 얼싸안았다. 그들은 강하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쏟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8반 녀석들은 강하늘에게 직접 만든 앨범을 선물했다. 앨범 속에는 녀석들의 훈련 모습, 수업 시간에 웃긴 에피소드, 그리고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녀석들 한 명 한 명의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다. 선생님, 저희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관님,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생님의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 강하늘 선생님, 저희는 영원히 선생님의 전사들입니다. 강하늘은 앨범을 펼쳐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녀석들에게 말했다. 그래, 너희는 영원히 나의 제자들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교관이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강하늘은 그날 이후에도 동해고 3학년 8반 담임으로 남았다. 그녀는 매년 새로운 문제아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힘썼다. 녀석들은 졸업 후에도 강하늘을 찾아왔다. 정승호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자신의 첫 개인전 초대권을 강하늘에게 선물했다. 최민주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강하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지훈과 이현우는 사업가가 되어 강하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탰다. 강하늘은 녀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녀석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주었다. 강하늘은 동해고의 전설적인 교관으로 남았다. 그녀는 부산 영도구의 문제아들을 진정한 희망으로 이끈 폭풍 속의 등대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용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녀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